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외신, 그리고 미군에서 공개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한 기사,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훈련, 정말 충격적인 훈련, 이런 것들을 미군이 했습니다. 자, 미 상원은 북한에 대해 레짐 체인지를 요구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스텔스기로만 이루어진 스텔스 무인기, 스텔스 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이런 스텔스 패키지로 폭격 훈련을 했습니다. 바로 아주 강력한 방공망을 가진 적에 대한 폭격 훈련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상황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정치권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대응 실패했다,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여야 할 것 없이 성토의 장을 벌였습니다. 바로 8월 6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중에서 쭉 이런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배석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상원 의원들이 마구마구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이 사람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ICBM에 실을 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를 손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빠르게 전진했지만 우리는 그들을 멈출 전략을 마련하지 못했다. 미국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과 시도를 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모든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판단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ICBM 이제 만들었고, 그 ICBM에 실을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다 했다. 자, 미 상원의원이 이 정도 이야기하면 이거는 뭐 사실로 이제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미국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협상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이제 민주당 의원이 반 트럼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인정은 또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은 북한 책임이다. 그러니까 이제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판단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근본적인 방안 뭐냐? 바로 핵무기를 제거해라. 아니면 핵무기를 사용하는 의지인 바로 김정은이 그 레짐을 바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상대가 핵무기를 사용할 의지가 없으면은, 그러면 두렵지 않죠. 미국이 핵무기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거라고 우리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핵에 대해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핵무기를 우리에게 쓰지 않도록 만들어라. 바로 제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레짐 체인지해라. 그리고는 이제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예요. 이 사람은 폼페이오 당신은 2년 전에 우리에게 대북 외교를 1년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아무런 진전도 없고 북한은 핵과 탄도탄을 더 진전시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년 전에 북핵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2년 전에 1년 만에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년은 고사하고 2년 지났는데 어쩔 거냐. 빨리 성과 내라. 안 그러면 니들 우리한테 너무 좋은 거야. 왜? 석 달 후에 있을 대선에 니들 지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자기네 편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편이 되어줄 것으로 예상했던 코리 가드너 의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공화당의 상원 외교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성공으로 핵 도미노 현상이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현재 정책을 통한 FFVD가 여전히 행정부의 목표인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핵 도미노가 우려된답니다. 북한이 핵 개발했으니까 이제 이걸 핵을 폐기 안 하면 이제 한국 핵 가진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 한국 핵 가지고 또 북한이 핵 포기 안 하는데 일본 우리 뭐 걱정된다. 우리도 핵은 핵으로밖에 억제가 안 되니까 미국 완벽하게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 우리도 핵 가져야 되겠다. 라고 일본이 선언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일본 가지고 한국 가지고 또 대만도 우리도 가질래.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런데 아직도 태평스럽게 무슨 FFVD 해가지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핵폐기 언제 지금 검증한단 말이냐. 지금 선거가 지금 석 달 남았는데 빨리 실적 내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진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라. 바로 제거 아닙니까? 핵을 제거하든지 핵 사용자를 제거하든지. 그리고 공화당도 빨리 실적 내라 지금. 안 그러면 핵 도미노 오고 지금 완전히 외교적으로 우리는 치명상을 입는다. 이렇게
여야 할 것 없이 성토를 하죠. 자, 유엔은 또 가만히 있냐? 아닙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또 같은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냉전과 그에 따른 여파로 만들어진 군비 통제 체제, 투명성, 신뢰의 네트워크가 느슨해지고 있으며 세계는 분열과 불신 속에서 대화가 사라져가고 있다. 거리낌 없는 핵무기 경쟁으로 돌아갈 조짐이 나타났다. 각국은 새로운 무기와 투발 수단을 개발 중이다. 이 때문에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계산착오로 인한 핵무기 사용 위험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자, 거리낌 없는 핵무기 경쟁으로 돌아갈 조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핵을 가지고 있는 미, 러, 중, 영, 프,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런 데 있지만 어쨌든 기존 핵 보유국들은 핵 무기를 훨씬 더 발전시키고 있는 중이죠. 중국 어마어마하게 이제 발전시키고 있고 미국도 이제 러시아하고 하는 전략무기 감축협정 뉴스타트 그거 이제 안 해. 그래가지고 더 강화시킬 거야. 이렇게 나가고 있죠. 거기다가 또 이 기존 핵보유국뿐만 아니고 북한 같은 이런 나라까지 이제 핵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북한까지 가지게 되면 이제 핵 도미노가 나오는 것이다. 이제 완전히 핵 경쟁 가는 거야. 어떡할래? 그리고 미국의 핵무기 사용 지침 이제 전술적인 사용에서도 핵무기 사용하겠다라고 했고 또 미국의 적인 북한, 이란 이런 나라들이 지금 핵 가져가고 있는데 이제 핵무기 사용 위험성 높아지고 있다.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일본 사람인데 똑같은 날 8월 6일이에요. 나카미스 이즈미 유엔 군축의 고위 대표예요. 이 사람은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 북핵 문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예속되는 특별한 케이스지만 핵 군축과 통제에는 만병통치약이 없다. 대북 압박만으로는 효과가 없다. 자, 대북 압박만으로는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압박 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죠? 군사적 옵션이죠. 그거 지금 하라. 라고 지금 촉구하는 거예요. 이제 유엔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야, 이런 상황에서 8월 6일 다 지금 8월 6일 날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8월 6일 바로 또 일본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맞은 바로 그날이죠. 1945년 8월 15일, 8월 6일 일본이 이제 원자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5만 명에서 16만 명이 사망을 했죠. 히로시마에서.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일본 고노다로 방위상은 인터뷰를 하죠. 아주 의미심장한 인터뷰를 하고 일본은 지금 미국과 함께 계속 지금 연합훈련을 하고 있고 홋카이도 인근에 있는 이 지역에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있고 또 이 8월 말에 대대적인 훈련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죠. 여기 이제 답변을 하는데 8월 6일입니다. 적국이 미사일 발사 등의 조짐을 보이면 선제 공격으로 제압하는 것이 새로운 안보 전략의 핵심이다. 일본은 이제 선제 공격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대지 무기도 갖추고 이제 이렇게 한다. 자, 사실은 일본을 제외하면 그 어떤 나라도 적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징후가 명확할 때는 선제 공격하는 거. 이게 이제 자기 건 아닙니까? 그건 이 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본은 그걸 안 된다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죠. 일본 이들은 전범국이기 때문에 안 돼.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이제 한국하고 좀 협의가 돼야 되는데 한국하고는 협의가 됐냐? 라고 기자가 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 이건 일본의 영토 방어 문제다.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정말 참 우려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일본이 이제 보통 국가가 돼갑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마디 좀 첨언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KBS에서 이거 가지고 일본 히로시마의 상처를 잊었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8월 6일은 일본이 물론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렇지만 어쨌든 일본으로서는 15에서 16만 명이 죽은 날이에요. 원자폭탄을 맞고 그날 이 발언을 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전범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말로 할 수 있는데 히로시마 그거 상처 잊었냐? 야, KBS 의 수준이 정말
참, 제가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뭐 하면은 이 좌파들 들어와가지고 있으면 토착 외교냐 이야기하겠는데 토착 외교는 당신네들이야, 당신네들. 왜냐? 이렇게 이 북한에 대한 이 핵무기를 해결을 못하고 하니까 일본이 이렇게 전범국이었던 일본이 이렇게 무장을 가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본이 무장을 가지고 상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명분을 제공한 것은 핵을 그대로 용인하기 때문이에요. 북한 정권을 레짐 체인지를 하면 어디 일본이 지금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정권을 공고하게 해주는 좌파들 당신네들이야말로 토착 외구 친일파다 이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네바다에서 스텔스 편대 장거리 정밀 타격 훈련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8월 4일에서 8월 6일까지 사흘 동안 했는데 지금 이제 8월 3일에서부터 8월 15일까지 네바다주에 있는 넬리스 기지를 중심으로 레드 플래그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 레드 플래그 훈련은 알래스카에 있는 알래스카에서 또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사막이 있는 네바다에서 하기도 하는데 지금 2000-3 레드 플래그 훈련은 넬리스에서 지금 합니다. 이번 여름에. 그런데 이 레드 플래그와는 별개로 완전히 스텔스 패키지로만 이루어진 거기다가 충격적인 전력까지 더해가지고 센티넬입니다. 뭐 아마 아시는 분 많지 않으실 거예요. 센티넬이라고 하는 것까지 더해가지고 폭격 훈련을 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시 8월 6일 날 미 공군 보도자료 중에서 미군이 넬리스 공군기지에서 제44 정찰전대 RQ-170 센티넬 정찰기는 물론 F-35A, F-22A 전투기와 B-2A 스텔스 폭격기가 포함된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대규모 전력 실험 행사로 명명되었으며 넬리스 공군기지 주둔 제53 시험평가 비행단 주관으로 8월 4일부터 6일까지 실시됐으며 스텔스기 외에도 F-15E 스트라이크 이글과 해군의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등이 참가했다. 훈련부대는 이번 훈련이 4세대 기체와 5세대 기체 간의 전술적 통합을 강화하고 고밀도 방공망을 보유한 적지역에 대한 은밀한 침투와 방공망 제압에 초점을 두고 실시됐다고 밝혔다. 야, 센티넬이 참가한 거다. RQ-170 센티넬. 완전히 미국이 그동안 극비로 다루었던 스텔스 무인 정찰 플러스 전자전기 뭐 그런 건데요. 이걸 지금 참가를 시켰어요. 여기 지금 이제 F-22가 앞에 보이고 뒤에 뭔가 뚱뚱하게 보이는 거 이게 있는데 이게 바로 센티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센티넬을 참가를 시켜서 처음으로 스텔스 스트라이크 패키지, 풀 패키지를 지금 했는데 여기에 목적은 이렇게 해놨어요. 고밀도 방공망을 보유한 적지역에 대한 은밀한 침투 그리고 방공망 제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밀도 방공망을 보유한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여러 군데 있죠. 뭐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제 이란, 북한, 이제 이런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에 지금 들어가서 때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은 고밀도 방공망 어디냐? 이란과 북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이 전부 유엔 그리고 미 상원 계속 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북한 핵 이야기가. 북한을 원천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북한을 상정한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냐? 제가 왜 이 RQ-170 센티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 하냐? 바로 이겁니다. 사상 초유의 극비 스텔스 정찰기가 리드하는 이 스텔스 편대군 폭격 훈련인데 이 RQ-170 센티넬은 지난 2011년에 이란에 추락해서 유명세를 탔던 미 공군 비밀 정찰기입니다. 15km 고도에서 비밀 정찰 임무를 수행하며 통신 중계와 전자전 공격을 통한 제밍 임무도 가능합니다. 2009년에 12월 태국 상공에서 북한 수송기를 강제 착륙시킬 정도로 가공할 전자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추락 이후에 개발된 RQ-180에 밀려서 현재는 지원 임무 용도로 전환했습니다. 2009년 12월에 군산기지에 센티넬이 왔었어요. 자, 이 상황에 물론 이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죠. 이 상황에서 북한의 고려항공 일류신 76이 딱 떴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싹 서해를 거쳐서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자, 이걸 군산기지에 있는 센티넬이 딱 떠가지고 계속 따라가요. 미행을 해요. 그 여객기인 그 북한의 일류신 76은 알 수가 없죠. 계속 갑니다. 계속 가서
이 여객기는 결국 최종 목적지 이란입니다. 가는데 이 중국을 지나서 이제 베트남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태국 영공을 지날 때쯤에 이 센티넬이 제밍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종석의 이 모든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태국 상공에서. 당시만 해도 베트남하고 지금 미국이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고 그 사이가. 그리고 중국하고는 뭐 안 되죠. 그래서 딱 태국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태국하고 딱 들어갔을 때 완전히 이 센티넬이 IL-76, 일루신 76을 그냥 새카맣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루신 76이 살아야 되니까 태국 공항에 긴급 비상 착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착륙을 한 거를 딱 들어가서 잡아버리죠. 잡아서 딱 화물칸을 열어봤더니 사거리 400km나 되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걸 이제 러시아로부터 받아가지고 이란으로 갖다주는 그 과정에 센티넬에게 미리 이제 다른 정보 당국에서 걸려서 센티넬이 이 작업을 해가지고 착륙을 시켜버린 것이죠. 이 조종은 어디서 하냐? 바로 네바다주, 미 본토 네바다주에 있는 크리크 공군기지. 거기에서 조종을 하는 겁니다. 그때 출발은 우리 군산기지에서 했고 이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이란 상공을 또 이런 식으로 정찰하다가 정말 불의 추락을 당해가지고 이란이 이걸 다 가져가 버리고 이거 또 껍데기 이걸 또 중국에게도 넘겨줬다. 또 이란도 이거 비슷한 거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개발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야 센티넬 안 되겠다. 이거 이제 이런 최일선 임무는 빼자 해가지고 이란한테 뺏겨버렸으니까 정보가 노출됐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센티넬은 그 정도 하드한 임무는 아니고 지원 임무, 이제 통신 중계 임무 이런 걸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RQ-180 후속 모델을 만들어서 그 센티넬이 그 전에 하던 임무를 수행을 하는데 2011년 넵튠 스피어, 즉 오사마 빈 라덴 잡을 때 그때 침투팀이 들어가서 빈 라덴 잡을 때 그 통신 중계를 백악관까지 바로 센티넬이 이거 해줬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지금 참가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북방공망으로는 대응 불가해요. 사상 초유의 이 스트라이크 패키지인데 어떻게 되냐? 자, 제일 먼저 이 RQ-170 센티넬이 제일 먼저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투가 딱 하면서 자, 북한의 방공망이 어디 있는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는 어디 있는지 쫙 정찰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쫙 들어가면서 재밍을 하면서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그라울러가 재밍을 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라울러는 144km부터 재밍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전에 일단은 북한의 장거리 레이더로는 보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 미국 전투기가 쫙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먹통이 딱 돼버리죠. 이제 그라울러가 재밍을 시작하면. 그래서 북한 이 레이더가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센티넬은 처음부터 아예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갑자기 북한 레이더가 다운이 돼버리죠. 왜? 그냥 쑥 들어가서 재밍을 시켜버리니까 그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이 F-35가 쫙 따라 들어가면서 F-35가 벙커버스터 또는 SDB 이런 거 쫙쫙 쏴가지고 시드 즉 레이더 기지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 방공망 이런 거 완전 쫙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또 공대공 임무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엄호도 하죠. 그리고 그 후속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회랑을 쫙쫙 만들죠. 그러면 이제 B2가 쫙 들어와서 이것도 완전히 최고의 스텔스 아닙니까? B2가 쫙 들어와서 핵무기, 지금 이제 핵무기 사용 지침서 개정해서 핵무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핵 벙커버스터. 핵 벙커버스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GBU-57 모압 이 벙커버스터 이걸 가지고 이제 쾅쾅 때려버리겠죠. 그렇게 하고는 이제 돌아가고 이때 이 센티넬 그리고 이 B2, 이 모든 것을 이 F-22가 엄호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북한의 미그-29, 미그-23 이런 것들이 요격을 하러 올라오겠죠. 올라오는 것은 이제 F-22가 다 때려잡아 버리겠죠. 이걸 누가 당하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도 쑥 들어가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처음으로 센티넬을 동원한 이 작전을 보여준 겁니다.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지금 베이루트에 폭발 사고가 났다, 어디 났다, 무슨 일인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미국이 했다라고 저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사고라고 해요. 어쨌든 그냥 폭발 사고 나는 거예요. 북한에 그냥 지금 해산에 폭발 사고 나듯이 그러고는 그냥 누구 죽은 거예요. 핵무기 또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본토에서는 이렇게 스텔스 패키지로 지상 타격하는 훈련을 보여줬는데 이 순간 동해에서는 시드 패키지, 스텔스기가 아닌 항모용 함재기로 때려잡는
그리고 지상에 주일 미군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미 공군 전투기 F-16으로 때려잡는 이 훈련을 공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항공모함하고 같이 연합작전 하는 거, 이걸 공개를 한 겁니다. 로널드 레이건이 지금 동해로 들어갔다는 거 우리 언론들은 아무도 보도 안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팩트예요. 자, 로널드 레이건이 동해로 들어가서 보여준 첫 번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동그라미 안에 전투기 4대가 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큰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큰 사진에 보이는 이 전투기 4대 중에서 덩치 큰 전투기가 바로 EA-18G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입니다. 이 전자전 공격기는 지금 이 혼슈 북부에 있는 미자와 기지에 131 전자전 공격 비행대 한 개 대대가 지금 들어와 있죠. 그리고 여기 작은 비행기, 이게 바로 미자와 기지에 있는 F-16 CJ들이에요. 그러니까 주1 미군 소속의 F-16 와일드 위즐, 그러니까 지상 방공망을 전문적으로 폭격하는 그 전투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미자와 기지에 있는 전자전 공격기인 그라울러, 그리고 F-16이 연합작전에서 하고, 그 밑에 이제 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이렇게 바탕으로 깔아서 보여주는 건 뭐냐, 미자와에 있는 공군과 해군인 로널드 레이건이 연합작전을 한다. 그 연합작전의 목표는 뭐냐, 방공망 제압이다. 왜? 그라울러 이거 딱 이 와일드 위즐 F-16들 딱 보여주니까 방공망 제압의 연합작전을 해군과 공군이 같이 한다 라는 걸 지금 딱 보여주는 거예요. 동해에서 이걸 보여주는데 상대가 누구겠습니까? 블라디보스토크 때리겠습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분은 정말 모든 선택이 가능한 사람이죠. 8월 7일 CNN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2017년에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 옵션에 대해 보고하는 것을 주재했다. 이것을 보고하면 그가 정말 중대한 군사적 공격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도를 냈어요. 이 기사의 제목은 트럼프의 참모들은 그가 진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해서 군사 옵션 보고를 주재했다. 지금 트럼프의 참모였다가 지금 그만둔 사람들이 막 이제 책을 만든 겁니다. 그 책 내용에 이제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보고하면 진짜 그럼 해! 라고 할 것 같아서 보고를 못했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예측 불가능한 사람인데 돈 아끼고 뭐 좀생기고 쫄보고 뭐 이런 이야기 요즘 많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예측 불가능하다. 언제 그냥 야 때려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일지 모른다. 그래서 그 예측 불가능성 부디 한번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나 많은 전력들 딱 세팅하고 지금 뭐 이 미국 내의 상원의 여론, 민주당까지 나서서 근본적인 해결책 내라, 레짐 체인지 해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제 선거는 3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그러면 실적을 빨리 보여줘야 한 번 더 대통령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 형님 부디 큰 결단을 내려서 세계의 골칫거리를 제거하는 그런 큰 성과 올려주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